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군성교가 지금 끊긴 상태죠. 그 이전의 활동들이 좀 궁금한데요. 현지에 가갖고 네.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같이 가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진정 세례를 하곤 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는 청년들에게 사실은 마음을 들 곳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생명 존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발생이 되면서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려고 작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과 장교들 양육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방들을 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하려고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중적으로 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제대학교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역을 앞두고 나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교회를 연결해주는 군대에서 선교사들이 배출이 돼서 민간 교회로 흩어져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군성교를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은 고유 대명사처럼 썼습니다. 90%가 믿지 않던 청년이나요, 또는 반감을 갖던 청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그리스도 문화 안에 생명을 심어 넣어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급변하는 군성교 환경,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군성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복무기간 단축, 또 휴대폰 허용 등 군대 내 최근 몇 년 새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군성교 사교도 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고 또 용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예전 군복무 시간에 비해서 되게 작아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스마트폰은 지금 2019년도에 군에 허용이 됐거든요. 네. 근데 2021년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이 즈음에도 그 콘텐츠가 왕성하게 지금 보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 선교가. 네. 그 G세대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촉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개발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군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군선교 사역자, 우리 군종 목사, 우리 군선교사들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군인교회를 리빌딩, 리플랜팅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긍정적인 효과로는 군대 변화 안에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우리 군선교사들이 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또 좋은 장점입니다. 네. 소통이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부대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군종병 예, 하려고 네. 하면 바꿔달라고 네. 해서 한참 또 연결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또 카톡이나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한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단체방을 만들어서 중보기도도 또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개인 상담도 하면서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면 현장 예배할 때는 사실은 일부 그 찬양단이나 군종병들에 의해서만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면 네. 지금은 군선교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들이 그 비대면 시대의 영상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군부대 내 사역들이 중단되면서 사실 군선교도 많이 위축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군선교를 대표하는 기관이죠.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이 협력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자 이 새로운 전략인 비전 2030을 발표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종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가도록 그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인권 문제가 이제 많이 군 안에서도 첨예하다 보니까 교회 나갈 자유도 있지만은 교회 안 나갈 자유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지휘관들도 그렇고 또 뭐 그 군목들조차도 종교활동 그 권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이에요. SNS를 오후 5시부터 뭐 오후 9시까지 매일 그렇게 할 수 있고 주말에는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외출되고 그러면은
그때가 교회 오는 시간, 뭐 다른 종교 가는 시간, 종교 활동 하는 시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군선교의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현장이 한다. 그리고 군선교연합회는 그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일로 토스를 하면은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을. 근데 이제 세례를 내실 있게 하자. 예. 지금 좀 거품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 내실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세례한 그 병력을 갖다가 관문부대에서 세례를 줬다면 이 병력을 잘 관리하자. 관리해서 자대를 배치받으면 자대 배치받은 그 병력을 잘 관리해서 양육을 잘하자. 선세례 후 양육이에요. 세례와 양육과 그 다음에 한국교회 연결, 거점교회 파송이다. 거점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청년들 조직이 있고 기독교 청년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들. 비전 2030의 목표가 매년 10만 장병을 그 세례를 주고 연간 10만 명을 보낸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100만 장병을 세례하고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파송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비전 2030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군 교회에서 잘 양육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이 온누리교회 군선교위원회에서 이 진행하고 계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성도들 간의 이제 교제가 좀 떨어지고, 물론 젊은 친구들은 이런 화상에 익숙하지만 네. 직접 봐갖고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한다든가 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비대면으로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대면에서 가령 뭐 외출 나올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군부대에 제한적으로 들어가서 지역을 정해나가고 네. 거기서 대면해갖고 중요한 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대. 그런 1대1의 교제가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만 때로는 본인이 실증이 나게 되기도 하고 네. 자기가 힘들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목사님이라든가 무슨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멘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이 쉽게 성장을 하고 다른 한눈을 안 팔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영상 장비를 쭉 공급을 해왔는데 아직도 영상 장비가 공급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지금 영상 장비를 통해서 군 부대 내부의 예배는 활성화되고 있고 네. 중단이 되지 않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보급이 되지 않은 부대를 통해서 영상 장비를 추가로 공급하는 그런 네.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한 170여 개 부대에 장비와 교육을 시켜서 좀 활발히 선교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OTT 플랫폼이 이 오늘교회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전 교회에 확산을 시키고 전 부대에 확산을 시켜서 부대 장병들이 이거 보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다양한 그 콘텐츠들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이런 걸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최근에는 퐁당 영상센터라는 것을 하나 그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파주 쪽에 그 퐁당 센터를 설립해서 그 퐁당 센터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져서 앞으로 군부대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 장로님들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교회 내의 이 선교가 좀 힘들다 보니까 예. 뭐 미디어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네.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가장 구축하는 게 지금 군선교 현장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입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 부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환영 신사 시간에 교회 다니다 왔느냐, 세례 받았느냐 이걸 다 묻거든요. 네. 그럼 기존 교회 다녔다고 하면 예배 때 축하를 마치고 끝난 다음에 이게 개인적으로 또 소통을 합니다. 네. 어느 교회냐, 담임 목사님 누구시냐, 부모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연락처를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다 받아냅니다. 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부대 이 권사님 자녀가, 이 장로님 자녀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또 오늘 우리 아무개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네.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기도에 절실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 자녀들에게는 군에 입대한 이 용사들에게는 MZ 세대들과 소통의 관계 리더십을 사실은 구축하는 거죠. 네. 그냥 부대에 왔기 때문에 예배 왔기 때문에 너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담임 목사님에게도 너와 항상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친밀감 구축과 소통의 이 두 라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네. 지금 여러모로 사실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뷰리지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 관련해서 되게 많은 분석을 했거든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받는 게 또 온라인 예배가 네네네. 아닌가 싶은데요. 장로님 앞으로도 계속 이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거는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왔던 그 전도 집회들, 그러니까 세례식과 또 전도 집회와 또 청년 사명학과 이 기도 모임들은 계속 저희가 시행을 하겠고요. 네. 제가 최근에는 그 신병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네. 논산 그 연무대 군인교회와 협력을 해서 장병대 5주간 훈련 받을 때 매주간에 교회 못 오더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5개를 만들어서 매주간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작할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제 1:1 멘토라고 그래서 성도와 장병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면 애로사항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한 그 민간교회 하나가 군부대 하나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예. 서로 케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권면하고 뭐 교회 나와라를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군 교회 내에는 카페를 만들고 있는데 네. 카페 내에 커피 머신과 라면 조리기를 설치를 해서 장병들이 커피 마시러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지원 사업들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새 시대에 맞는 방법의 그런 콘텐츠를 그런 방법으로 전도의 방법을 예. 좀 변형을 좀 해가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군대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이었던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면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외롭고 또 몸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1부, 2부 나눠서 저희가 군 선교 관련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마지막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뷰리지 방송을 보면서도 이 군 선교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사역을 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생각했던 것들 또 군 신앙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 한마디씩만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많은 장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네.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해왔는데 전부 다 비대면으로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섞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면이 완전 풀리면은 또 종전에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대면하면 뭐 비대면으로 합시다 하고 네, 네. 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개를
양쪽을 다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이 소홀할 게 아니라 같이 양립해가서 나가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하고 또 연령에 따라 갖고 이런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로님 남아 싶으세요? 예, 저도 뭐 김 장로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맞춤 전도 형태의 전도 방법, 신교대와 부사관학교와 사관학교, 또 신병과 또 부사관과 장교들에 대한 전도 방법을 각양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거기에 맞게끔 그거를 개발해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상이 됐든 아니면 대면이 됐든 간에 그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전도하고 또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별로 보면 군 선교를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군부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의 영혼 구원하는 방법을 여러 교회가 연합이 돼서 같이 동역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군선교에 좀 큰 변화가 있으려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그 의미와 관점을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이 방송계나 또는 교회들의 슬로건이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지역교회의 그 현상들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손자 또는 자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네. 이게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군인교회는 이런 마음에서 접근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뭐냐면 교회와 교회, 세대 교회를 연결해주고 그 군인교회가 청년 세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지만 한국 교회의 복음의 생명과 네. 또 교회론적 가치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인식인데 네. 이 의미와 관점이 한국 교회, 로컬 교회가 선교적 관점으로 공통이 되는 의미라면 네. 군선교는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과 또 하나는 거점 교회를 구축해서 지역 교회가 전역자들을 파송되었을 때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배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과 함께 저희들은 전역자들을 최대한 로컬 교회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사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차세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패널분들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군 선교, 군 복음화는 한 청년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군과 또 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군 선교와 관련해서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배홍석 목사님, 김운배 장로님, 김준용 장로님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선교는 한 명의 군인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 한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일입니다. 한 성도로서 군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CGN 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